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계란을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내 몸에 암을 일으키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날이 갈수록 치매와 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몸과 마음에 고통받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이었지만 이제는 30대 청년층에서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치매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환경, 유전, 화학, 감염 등 수없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식습관.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중간 크기의 계란 한 개는 무게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간과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콜린, 근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셀레늄 등 수많은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과 이와 반대로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계란 자체만으로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계란에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콜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뇌세포가 손상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때 계란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고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뇌에 좋은 계란을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된 하얀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75%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고탄수화물이 주요 성분인 밀가루와 함께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혈당 속에서는 최종당화산물, 즉 뇌세포를 파괴하고 암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던 잉여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된 것을 말하는데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일으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열처리 과정에서 더욱 쉽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튀김과 같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뇌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무너져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처럼 신경세포의 보호막 재료가 되는 성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보호막까지 뚫어버리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결국엔 좋은 음식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빵처럼 밀가루 음식이나 고온의 기름에서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계란과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통밀이나 비건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차와 커피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뻑뻑한 식감 때문에 차나 커피처럼 마실 것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에 들어있는 타닌은 위석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만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건강한 철분 수치를 가진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분 결핍 증상이 있거나 특히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철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거나 피곤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증상,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철분 결핍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평소에 철분 흡수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함유된 타닌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차 모두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요즘엔 곶감이나 감 말랭이처럼 먹기 간편한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가볍게는 두통이나 설사, 구토, 소화불량에 그치지만 심하면 급성 위장염, 위석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면서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의 연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심하면 위석으로 발전되고 위벽을 손상시켜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보다는 약하지만 타닌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밤, 도토리도 있는데요. 물론 적은 양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드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호박입니다. 호박은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이죠. 칼로리는 높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고 더불어 베타카로틴, 레시틴과 같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나트륨과 노폐물까지 배출하는 해독작용 효능까지 있어 계란과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호박에는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는 부족한 비타민을 호박이 채워줄 수 있어 함께 먹는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 속 식이섬유와 계란 속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리적 안정감 효과까지 준다고 하니 식사 때 계란과 호박을 이용한 요리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란은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계란과 같이 드시는 음식으로는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탁월한 항암 효과에 의한 것으로 특히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어 계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칼슘은 부족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에 칼슘이 풍부한 치즈를 넣어 함께 섭취하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와 염증,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우울감, 탈모, 비만,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란 요리에 궁합이 좋은 치즈를 함께 넣어서 맛과 영양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계란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입니다. 계란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먹을 때마다 계란을 삶기 귀찮아서 혹은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아예 맥반석 계란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처럼 계란을 장시간 동안 열을 가해서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계란을 40분 동안 구울 경우 일반적으로 삶은 계란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을 고온에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계란의 영양성분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에 나쁜 성분은 증가되기 때문에 되도록 맥반석 계란처럼 오랫동안 구운 계란보다는 빠르게 삶아낸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을 완숙으로 섭취하기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그 맛과 영양도 달라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나 머리카락, 손발톱을 매끄럽게 해주며 신경계, 골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비딘 성분은 익히지 않은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계란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아비딘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51%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익힐 경우 91%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계란을 익히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고 하니 계란은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자, 노른자 같이 먹기입니다. 계란하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란 속 단백질은 흰자가 노른자보다 많이 들어있지만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셀레늄 등 계란의 핵심 영양소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오히려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 등의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달걀 2개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의 우수한 효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라도 흰자와 노른자 모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